네, 안녕하세요. 식신생제입니다. 오늘 볼 사주는 편제 역마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우선 사주를 보시면 편제격에 인중모토, 인중병화가 투출이 되었고 관인수통의 모습이죠. 연간의 비견이 있는데 시간의 정관으로 비견을 제압하는 형태. 이런 경우는 경쟁에서 항상 이기는 구조예요. 이 비견을. 이런 정관으로 비견을 제압하는 경우 시험이라든가 합격,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내성을 갖고 있는 사주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우선 편제라는 거는 역마의 기운이 강해요.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느 내 땅의 영역, 이런 영역 확보,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되고, 일단, 이 신자진, 수고, 연지 신살로 보시면 인호술, 이 글자 두 글자가 모두 역마에 해당이 되죠. 역마살. 편제 자체도 역마의 기운이 강한데, 연지 신살로도 역마살이에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행을 가셔야 돼요. 이동.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편제의 모습이고, 이 사주 자체가 관인소통을 하려는 사주잖아요. 그러니까 지지만 놓고 보면 식상으로 편제를 생하는 구조일 수도 있는데, 용신으로 정관과 편인이 투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관인소통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강한데, 그러니까 바른 생활 하려고 하고, 직장 생활이죠. 관인소통이라는 건. 그리고 이 정관이라는 글자가 아주 좋아요. 비견을 제압하는 거니까. 제격이 제일 싫어하는 구조는 비견이나 겁재, 재성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정관이 있어가지고 재성을 보호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편제를 이게 잘 써먹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재성을 잘 보호하니까. 편제는 역마의 기운이 강한데 역마살 때문에 더 이런 형태로 가게 되겠죠. 지금 60년생이시면 올해 이제 60세죠. 지금 가정주부를 하고 계시는데 집에만 있으시면 들썩들썩 하겠죠. 연월로 나눠보면 비견이 갖고 있는 편제도 되지만 나도 편제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친구들과 같이 여행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비견이 갖고 있는 편제, 내가 갖고 있는 편제. 또 여기서 보시면 이 인목이라는 자체가, 그러니까 사주 내에서는 프로 기질을 나타내는 글자가 몇 가지가 있어요. 양인, 백호, 괴강, 이런 글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주 글자 이 한 가지, 인목 자체가 프로 기질을 나타내요. 이 글자 자체가 편제에 놓여 있고 프로 기질을 뜻하는 인목이고, 인목 자체는 또 권력성의 글자이기도 해요. 인목 자체는 권력성의 글자다. 배우자 자리에 있으니까 남편분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다라고 그냥 보시면 되고, 이걸 꼭 맞출 필요는 없어요. 그냥 어느 정도의
이동수도 많겠고, 남편 자리가 이동수도 많고, 뭐 이직이라든가 뭐 지방 출장이라든가 이사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중에서도 권력 쪽으로 프로 기질을 나타내는 그런 글자다 보니까 남편 쪽이, 남편 그 작업 그 직업성이 그런 쪽으로 갈 수가 있겠다라고만 그냥 보시면 돼요. 이런 경우는 그냥 물어보시면 되니까. 이제 남편분은 군인, 이제 퇴역 군인이죠. 퇴직한 지 얼마 안 되셨고, 군인을 30년 넘게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글자 하나로 프로 기질, 인목 자체가 권력형, 편제니까 이동, 뭐 출장, 뭐 잦은, 뭐 이사, 뭐 이런 쪽으로 그냥 전체적인 구조만 보시면 되고, 이 글자 하나로도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남편이 원래 배우자 자리를 보시는 거예요. 남편은 기본적으로 배우자 자리를 보시고, 뭐 남편의 역할, 이제 정관이 투출이 되어 있으니까 이 정관이라는 게 비견을 제압하는 역할을 하죠. 이것도 남편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인해합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일지하고. 이게 남편 자리인데 남편이 좋은 역할을 해줘요. 그런데 관인 소통이 정인으로 소통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편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수치로 따질 수는 없겠지만 정인은 100%라고 보시고 편인은 50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관이 소통을 해주는데 50%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분은 뭔가 좀 불평불만이 있겠죠.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도 항상 부족하게 들어오니까 편인으로. 그리고 나한테 온전히 들어오는 게 아니고 여기 비견한테도 소통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 편인이. 그러니까 정관의 마음이겠죠. 정관이 오로지 다 경금을, 이 일간을 챙겨주는 게 아니고 여기 비견도 챙겨줘야 된다. 그리고 이 편인 자체가 어머니로도 볼 수도 있어요. 어머니 성으로도. 어머니가 나도 챙겨줘야 되지만 이 또 다른 경금도 챙겨줘야 된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힘이 조금 빠질 수가 있겠죠. 건강적으로 이상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런 불평, 불만이 있을 수가 있다. 언제? 대운에서 세운이라든가 일지를 치는 운때, 신유. 이럴 때 부부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더 도드라지겠다. 이 편인의 그런 현상들이 이런 대운이나 세운을 맞이할 때 불평, 불만이 더 가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대운이 지금 이 대운에 들어섰어요. 그러니까 불평, 불만이 쌓이니까 여행으로 푸는 거죠. 이것저것 다니면서 영역 확보. 그러니까 내가 찍고 돌아오는 거예요. 어디를 갔다 오는 그런 거에 만족을 하는 형태가 편제이고, 편제 자체가 또 식상으로 편제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면 식상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니까 여행지도 이분이 직접적으로 고르고 뭐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하는 거예요. 맛집도 찾아보고. 그리고 인증 병화도 있잖아요. 이 전파, 컴퓨터 통신 이런 건데 본인이 직접 컴퓨터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 나이에,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처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컴퓨터를 자기 마음대로 찾아보고 뭐 정보 검색해보고. 그러니까 집에만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항상 움직여야 되고 그래야 스트레스가 풀리고, 식신생재하니까 식상으로 생재도 하니까 뭐 여행 다니면서 맛집 같은 데 찾아다니고. 그래도 불평 불만이 쌓이지만 이 정관은 항상 필요하다. 제격에서 이 비견을 항상 견제해주고 제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온전히 재성을
안정적으로 좀 보호하려고 하면 이 정관이 꼭 필요하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인목 자체 호랑이인데 호랑이는 이제 독립성이 강하죠. 그러니까 배우자 자리하고 부모 형제 자리하고 인목이니까 서로 좀 부딪히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각자 자기 갈 길 가는 형태의 모습으로 보시면 되고, 연지, 신자진이고 인호술이니까 격각의 운동이죠. 서로 연결이 잘 안 되는 형태인데, 이 사주는 이 시주, 자식 자리가 되게 좋아요. 인해합으로도 연결 시켜주고, 이 부모 형제 자리도 인해합으로, 그 다음에 연지, 해자축으로도 연결이 되어주고. 그러니까 자식이, 그러니까 좀 부모하고 이 일간 입장하고 좀 서먹서먹한 관계를 자식이 이렇게 풀어주는 거고, 조상까지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역할이 크면서 정관도 갖고 있잖아요, 자식이. 비견도 제압해주고. 남편도 될 수 있지만 자식 자리에 있으니까 자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그 남편분하고 같이 여행을 안 가더라도 자식하고는 꼭 같이 가려고 하는 그런, 자식하고는 같이 여행을 많이 다닌대요. 아주 좋은 역할을 하니까 정관으로 비겁 제압, 식신으로도 생제도 해주면서. 그리고 일간 입장, 경금 입장에서 이게 또 문昌귀인이잖아요. 자식이 똑똑한 경우도 되고, 문창이라는 거 뭐 좀 창작, 뭐 글, 창작, 뭐 이런 쪽에 좀 조예가 깊을 수도 있으니까 말년에 뭐 공부 좀 해서 글 이런 쪽으로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뭐 딱히 뭐 이분이 뭐 사회에 나와서 지금 뭐 돈 벌고 막 그런 형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행 다니면서 맛집 찾아다니면서 기행문 같은 거 쓰면 좋겠다 라고 조금 뭐 참고는 드렸는데, 만약에 남편이 속을 새긴다고 하더라도 시간에 있잖아요, 정관이. 그리고 일지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말년까지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는. 인연이 말년까지 정관하고 인연이 있기 때문에 뭐 헤어지거나 뭐 그런 형태는 아니에요. 단지 세운 대운에서 이런 경우, 이럴 때 잠깐 좀 일지 자리를 치니까 좀 가정 불화 같은 거 생길 수는 있는데, 이런 경우는 말년까지 있으니까 쉽게 헤어지진 못해요. 그냥 뭐 왼수라고 치고 끝까지 가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보시면 되고, 잠깐 이런 경우는 그냥 16년도, 뭐 17년도 이런 세운 때는 더 힘들었겠죠. 지지고 싸우고 하는 그런 형태. 정관으로 비견을 제압한다는 거는 내 의견을 상대방에게 냈을 때 잘 들어준다는 소리도 해요. 잘 굴복하면서 의견에 동조하는 역할도 해주는 경우가 되고, 인중, 무토하고 병화, 간목 이렇게 있는데 지장간에 편제가 편인을 자극하는 경우, 돈으로 문서 바꾸는 경우, 뭐 주식 이런 것도 돼요. 주식 거기 전파 통신까지 있으니까 컴퓨터로 인터넷으로 주식 사고 팔고 하는 경우, 임모,
해준 간목도 있죠, 여기도. 그러니까 말년까지 현찰복은 있는 사주예요. 이런 경우는. 자식 자리까지 현찰이 들어있으니까 자식이 나중에 뭐 인해합으로 연결이 돼 있고 하니까 식신생재로도 하잖아요. 자식이 돈 벌어다 주는 경우도 돼요. 그러니까 돈 쪽으로는 문제없는 사주예요. 이런 사주는. 단지 여기 편인 이것 때문에 약간 불평불만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오로지 내가 챙겨 먹어야 되는데 이 비경까지 챙겨줘야 하는 사주에서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이 퍼센테이지가 떨어지는 경우도 생기겠죠. 더. 그러니까 온전히 내가 다 받아 먹어야 되는데 이쪽으로도 세니까. 건강 쪽으로도 이 대운 때가 가장 좀 건강 쪽으로 안 좋아질 수는 있어요. 그리고 해자축하면서 이 인중 병화 때려버리면 이게 병화에 대한 그런 병이 걸릴 수도 있는 거고, 심장 쪽이라든가 눈 쪽도 시력 이런 쪽도 안 좋아질 수 있고, 기본적으로 인목 자체가 축대를 나타내요. 축대. 그러니까 머리부터 목, 척추 이런 축대를 나타내고 관절. 뭐 이런 고관절이라든가 이런 데 조심하시는 거 좀 필요로 하고, 집안 가정살림은 이런 경우는 못하는 경우가 돼요. 그냥 막 집에만 있으면 너무 답답하고 하니까 친구 불러가지고 같이 여행 다니고, 아니면 가끔씩 자식하고 인해합으로 여행도 다니고. 어느 정도 돈은 많으니까요. 현찰을 보고. 현찰은 있으니까 이 사주는. 네, 오늘은 편제의 역마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